은퇴 후 평생을 바쳤던 복잡한 서울 생활을 뒤로하고 고향인 작은 시골 마을로 내려온 정우는 매일같이 쓸쓸함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자식들은 저마다 살기 바빠 연락 한 통 없었고 텅 빈 시골집에서 정우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마당에 잡초를 뽑거나 오래된 창고를 정리하는 것 뿐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정우는 마당 구석에 방치되어 있던 낡은 목조 창고의 깊숙한 선반 위에서 먼지가 두껍게 앉은 커다란 오동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삐걱거리는 상자 뚜껑을 열자 그 안에는 누렇게 빛바랜 손편지 수십 통이 굵은 노끈에 묶인 채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애치, 이게 다 뭐지? 무슨 편지가 이렇게나 많이? 아니, 이 주소들은 다 우리 마을이잖아. 깜짝 놀란 정우가 편지 한 장을 집어들고 먼지를 털어내자 봉투에 적힌 수신인의 이름들이 하나둘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이름들은 현재 마을에 살고 있는 노인들과 이미 수십 년 전 세상을 떠난 이 동네 주민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이건 옆집 박영감님 이름이고, 이건 저 아랫동네 살던 김할머니 이름이네. 우표를 보니 세상에 1980년대 우표잖아. 알고 보니 정우의 아버지는 과거 이 마을에서 평생을 일하셨던 집배원이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불의의 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고 정우는 아버지가 왜 이 편지들을 미처 배달하지 못하고 창고에 숨겨두셨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배달 사고를 내신 건가? 아니야. 우리 아버지가 그럴 분이 아닌데, 대체 왜 이 편지들이 여기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지? 정우는 떨리는 손으로 맨 위에 놓인 겉봉이 살짝 뜯어진 편지 한 통을 조심스럽게 꺼내어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40년 전 타지로 돈을 벌러 떠났던 박영감님의 큰아들이 고향의 아버지에게 보냈던 눈물의 편지였습니다. 당시 마을 사람들은 박영감님의 큰아들이 아버지를 버리고 도망쳤다고 손가락질했었고, 박영감님 역시 평생 아들을 원망하며 홀로 외롭게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공장에서 일하다 사고로 다리를 다쳐 병원비 때문에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불효자를 용서해 주세요. 아니, 그럼 박 영감님 아들이 아버지를 버린 게 아니었단 말이야. 편지 속에는 뒤늦게 밝혀진 가슴 아픈 진실과 아버지를 향한 아들의 절절한 사랑이 그대로 녹아 있었습니다. 정우는 가슴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편지가 제때 배달되었다면 두 사람의 40년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이건 단순한 배달 사고가 아니야. 무언가 이유가 있어.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내가 이 편지들을 주인에게 전해줘야겠어. 정우는 아버지가 남긴 낡은 가죽 가방에 편지 묶음을 챙겨 넣고 굳은 결심을 한 채 박 영감님의 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정우는 아버지가 남긴 낡은 가죽 가방을 어깨에 메고 박 영감님의 집 앞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는 박 영감님이 쓸쓸히 앉아 빛바랜 사진첩을 만지고 있었지요. 정우는 마른 침을 한번 삼키고 가방 안에서 40년 동안 주인을 찾지 못했던 그 누런 편지 한 통을 꺼내 들었습니다. 어르신, 저 정우입니다. 이번에 서울 생활 정리하고 고향집 창고를 정리하다가 저희 아버님이 미처 전하지 못하신 물건을 발견해서 찾아왔습니다. 정우 왔는가? 자네 아버지가 남긴 물건이라니. 그게 대체 무슨 소린가? 내게 올 물건이 아직도 남아있단 말인가? 정우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박 영감님의 투박한 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봉투에 적힌 큰아들의 글씨를 본 박 영감님의 눈동자가 사정없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글씨는
내 큰놈 글씨가 아닌가. 40년 전에 나를 버리고 도망간 그 녀석 글씨야. 이게 왜 자네 집 창고에서 나와? 어르신, 일단 화를 가라앉히시고 편지를 먼저 읽어보세요. 그 당시에 큰아드님이 아버지를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다가 큰 사고를 당하셨다고 합니다. 박 영감님은 떨리는 손으로 겨우 편지 봉투를 뜯었습니다. 그리고 눈이 침침해 글자가 흐려지자 정우에게 대신 읽어달라며 편지를 건넸습니다. 아버지, 불효자식입니다. 대구 공장에서 일하다가 기계에 다리가 끼이는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 고향에 송금은커녕 연락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다리를 심하게 다쳐 당장 찾아뵙지 못하는 이 못난 아들을 부디 용서해 주세요. 몸이 조금이라도 회복되면 바로 아버지 곁으로 달려가겠습니다. 편지 내용을 들은 박 영감님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자식이 자신을 버렸다고 믿으며 가슴에 대못을 박고 살았던 세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내 아들이 다리를 다쳤었다고? 그것도 모르고 나는 평생 그놈을 저주하며 살았는데 이럴 수가 있나? 박 영감님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져 내렸습니다. 정우는 울부짖는 박 영감님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으며 위로해 드렸습니다. 어르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큰아드님이 계신 곳을 한번 찾아보셔야 합니다. 아버지가 남긴 다른 기록이 있는지 저도 더 찾아보겠습니다. 박 영감님의 오해를 풀어드린 정우는 다시 집으로 돌아와 오동나무 상자를 열었습니다. 상자 깊은 곳에는 아버지가 생전에 쓴 작은 업무 수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쓰시던 수첩이네. 여기에 편지를 배달하지 못한 이유가 적혀 있을지도 몰라. 1980년 가을, 박영감네 편지 배달 누락이라고 적혀 있네. 수첩을 넘기던 정우는 깜짝 놀랄 만한 문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정우의 아버지가 편지를 일부러 배달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협박과 방해가 있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마을 이장이 편지를 가로채라고 아버지를 협박했다고? 대체 이 작은 마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지? 정우는 수첩에 적힌 이장의 이름을 보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현재 마을의 이장은 정우의 아버지가 살아계실 적에도 마을의 온갖 이권을 쥐고 흔들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정우는 박 영감님의 오해를 풀어드린 것에서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협박을 당했는지, 그리고 이장이 왜 박 영감님 큰아들의 편지를 가로채려 했는지 그 진실을 밝혀야만 했습니다. 정우는 수첩을 가슴품에 깊숙이 찔러 넣고 곧장 마을 회관으로 향했습니다. 회관 안에는 마침 이장이 혼자 앉아 장부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이장님, 바쁘신데 잠시 대화 좀 나누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 아버님 유품을 정리하다가 아주 흥미로운 수첩을 발견해서요. 정우가 아버지가 쓰시던 빛바랜 업무 수첩을 탁자 위에 턱하니 내려놓자 이장의 얼굴색이 순간적으로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아니, 이게 뭔가? 자네 아버지가 쓰시던 수첩을 왜 나한테 보여주는가? 나는 바쁘니까 나중에 이야기하세. 이장님, 여기 1980년 가을 기록을 보니 이장님 이름이 아주 선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박 영감님 큰아들이 보낸 편지를 강제로 가로채라고 저희 아버지를 협박하셨더군요. 대체 40년 전에 무슨 짓을 꾸미신 겁니까? 왜 한 가족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신 건가요? 당장 사실대로 말씀하세요. 이장은 정우의 매서운 눈빛을 피하며 손을 미세하게 떨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뻔뻔한 태도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자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증거도 없이 사람을 모함하면 벌을 받아. 그깟 낡은 수첩에 적힌 낙서 몇 줄로 나를 협박하려는 건가? 이장의 완강한 부인에 정우는 가슴속에서 천불이 지폈지만 여기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정우는 수첩을 다시 챙겨 들고 회관을 나왔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또 다른 목격자나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정우는 아랫동네에 사는 마을의 가장 최고령자인 김할머니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김할머니는 40년 전 이장과 박영감님 집안의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정우는 할머니의 집 마당으로 들어서며 숨을 고릅니다. 할머니, 저 정우입니다. 혹시 40년 전에 박영감님 큰아들이 대구로 떠났을 때 이장이 박영감님 땅을 노렸다는 소문이 사실이었나요? 마루에 앉아있던 김할머니는 정우의 질문을 듣자마자 주위를 황급히 둘러보며 목소리를 낮추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정우야. 목소리 좀 낮춰라. 이장이 들으면 큰일 난다. 그래, 그때 이장놈이 박영감네 논밭을 강제로 빼앗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지. 큰아들이 타지에 서서 돈을 보내면 땅을 못 빼앗으니까 중간에서 편지랑 돈을 싹 다 가로채서 박영감 신용을 불량하게 만들려고 했던 게야. 자네 아버지가 그걸 막으려다가 아주 고생 꽤나 했지. 김할머니의 입을 통해 흘러나온 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장은 박영감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집배원이었던 정우의 아버지를 협박해 편지를 배달하지 못하게 막았던 것입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 정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이 추악한 음모를 박영감님과 마을 사람들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할 때가 왔습니다. 정우는 김할머니를 통해 모든 진실을 확인한 후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분노와 사명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이장이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한 가족의 인생을 잔인하게 짓밟았고 그 과정에서 정우의 아버지까지 협박했다는 사실은 용서할 수 없는 죄악이었습니다. 정우는 가방 속에서 박영감님의 큰아들이 보낸 또 다른 편지들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편지들은 모두 아버지가 끝내 배달하지 못하고 창고에 보관해 두었던 눈물의 기록들이었습니다. 이장님 때문에 생긴 40년의 한을 이제라도 제가 풀어드려야 합니다. 아버지가 못다 한 배달을 오늘 제가 끝마치겠습니다. 정우는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다시 박영감님의 집 마당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영감님은 아까 정우가 읽어준 첫 번째 편지를 가슴에 품은 채 마루에 멍하니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아버님의 업무 수첩과 마을 김할머니를 통해 모든 진실을 알아냈습니다. 당시 이장이 아버님의 논밭을 가로채려고 큰아드님이 보낸 편지들을 강제로 가로채려 했던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장의 협박 속에서도 아드님의 편지를 참아버리지 못하고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며 창고 깊은 곳에 목숨처럼 보관해 두셨던 겁니다. 여기 아드님이 보낸 나머지 편지들이 더 있습니다. 정우는 가방에서 노끈으로 묶인 나머지 편지 5통을 박영감님의 손에 조심스럽게 쥐어주었습니다. 박영감님은 이장의 음모였다는 사실을 듣고 이빨을 악물며 온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뭐라고? 이장 그놈이 내 땅을 뺏으려고 내 아들 편지를 막았다고. 그것도 모르고 나는 평생 내 자식을 천하의 불효자라고 욕하며 살았단 말이냐. 내 아들아, 이 못난 애비가 너를 오해해서 정말 미안하다. 이 죄를 다 어찌하냐? 정우야, 당장 이 편지들을 더 읽어다오. 내 아들이 뭐라고 적었는지 한 글자도 빠짐없이 읽어다오. 박영감님은 통곡하며 정우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정우는 목이 메어오는 것을 참으며
두 번째 편지의 봉투를 조심스럽게 뜯고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다리 수술은 무사히 마쳤지만 아직 걷는 것이 힘이 듭니다. 하지만 공장 사장님이 제 사정을 딱하게 여겨 공장 기숙사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일거리를 주셨습니다. 여기서 악착같이 돈을 모아 아버지 모시러 갈 테니 제발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만 계셔 주십시오. 조만간 첫 월급이 나오면 고향으로 내려가겠습니다. 항상 죄송하고 사랑합니다, 아버지. 편지를 읽어 내려가는 정우의 목소리도 격하게 떨렸고 박 영감님은 마당 바닥을 손으로 쥐어뜯으며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40년 동안 쌓인 오해와 원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착한 놈이 다리를 다쳐서도 나를 챙기려고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이 장놈의 새끼를 내가 가만두지 않을 게다. 내 당장 그 놈을 찾아가서 죗값을 물을 게다. 박 영감님은 지팡이를 짚고 자리에서 번쩍 일어났습니다. 분노로 가득 찬 박 영감님의 눈빛을 보며 정우는 이장의 추악한 범죄를 온 마을 사람들에게 알릴 결심을 굳힙니다. 정우와 박 영감님은 40년 만에 전해진 아들의 편지를 들고 곧장 마을 회관으로 향했습니다. 회관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서자 이장은 여전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태연하게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지요. 이장, 내 이놈, 네가 사람 새끼냐? 내가 그러고도 내 이웃이고 이 마을의 이장이라고 할 수 있냐? 박 영감님은 이장의 책상을 지팡이로 내리치며 분노로 온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아니, 박 영감님, 갑자기 회관에 들이닥쳐서 이게 무슨 행패입니까? 나이값 좀 하세요. 이장님,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십니까? 여기 박 영감님 큰아드님이 보낸 편지들과 저희 아버님이 남기신 업무 수첩이 있습니다. 40년 전에 박 영감님의 땅을 가로채려고 저희 아버지를 협박해서 편지를 숨기게 한 추악한 범죄가 여기 다 적혀 있단 말입니다. 정우가 편지 묶음과 수첩을 이장의 눈앞에 들이밀자 이장의 눈빛이 순식간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다 조작된 거야. 이미 공소시효도 다 지난 옛날 일을 가지고 이제 와서 어쩌겠다는 건가? 공소시오. 내 놈 입에서 감히 그딴 말이 나와. 자식이 애비를 버렸다고 믿게 만들어서 내 평생 가슴에 대못을 박아놓고 그까지 시효 타령을 해. 박 영감님은 억울함과 한이 서린 눈물을 흘리며 이장의 멱살을 움켜쥐었습니다. 아, 이거 놓으세요. 늙은이가 미쳤나. 이까지 손편지 몇 장이 무슨 법적 효력이 있다고 이래. 당장 안 놓으면 경찰에 신고할 줄 알아. 신고는 저희가 합니다. 이장님, 비록 형사처벌은 시효가 지났을지 몰라도 당신이 가로챈 땅과 그동안 마을에서 해온 횡령 비리들은 지금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일 아침이면 이 사실을 온 마을 사람들과 언론사에도 전부 제보할 예정입니다. 당신이 이 마을에서 고개를 들고 살 수 있을지 한번 봅시다. 정우의 단호한 선전포고에 이장은 멱살을 잡힌 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사색이 되어 가쁜 숨만 몰아쉬었습니다. 40년 동안 감춰져 있던 추악한 진실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완전히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우와 박 영감님의 단호한 선전포고에 이장은 사색이 된 채 자리에 주저앉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자마자 정우는 아버지가 남기신 업무 수첩의 사본과 김할머니의 증언이 담긴 녹취록을 들고 시내에 있는 법률구조공단을 찾았습니다. 비록 40년 전 편지를 가로챈 행위 자체는 공소시효가 지났을지 몰라도 이장이 그간 마을 발전 기금을 횡령하고 주민들의 토지 문서를 위조해온 최근의 비리들은
고발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정우는 변호사와 함께 꼼꼼하게 서류를 접수한 뒤 마을로 돌아와 확성기를 잡았습니다. 마을 주민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지금 당장 마을 회관으로 모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을에서 40년 동안 벌어진 추악한 비밀과 이장의 비리를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정우의 다급하고도 묵직한 목소리가 온 동네에 울려 퍼지자 바치를 하던 주민들과 노인들이 하나둘씩 의아한 표정으로 회관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회관이 주민들로 가득 차자 정우는 탁자 위에 서류 보따리를 풀어놓고 이장이 박 영감님의 재산을 노리고 집배원이었던 자신의 아버지를 협박했던 사실을 고발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주민 여러분. 이 수첩은 제 아버님이 목숨처럼 지켜온 기록입니다. 이 장은 박 영감님 큰아들이 보낸 편지를 가로채서 두 모자, 아니 부자 간의 천륜을 끊어 놓았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최근까지 마을 공동 자금을 자기 주머니에 넣고 있었습니다. 여기 영수증과 장부 조사 내역이 그 증거입니다. 진실을 알게 된 마을 주민들은 일제히 분통을 터뜨리며 이장을 향해 삿대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이웃인 줄 알았던 이장의 악행에 배신감이 극에 달한 것이지요. 이 나쁜 놈아,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 아니야. 내 아들이 다리가 부러져가며 번 돈과 편지를 내 놈이 가로채서 나를 평생 눈물 흘리게 만들어. 주민들의 거센 항의와 정우가 내민 법적 증거 앞에 이장은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음을 깨닫고 바닥에 엎드려 죄를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시내 경찰서에서 형사들이 들이닥쳐 이장을 연행해 갔고 40년 동안 마을을 지배하던 추악한 독재와 음모는 그렇게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어르신, 이제 이 장은 죗값을 치를 겁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일이 남았습니다. 대구에 계신 큰아드님을 찾으셔야지요. 정우는 박 영감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상처받은 가족이 다시 만나는 기적뿐이었습니다. 이장이 경찰에 연행되면서 40년 동안 마을을 짓눌렀던 거대한 음모는 마침내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정우와 박 영감님에게는 아직 가장 중요한 숙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대구로 떠난 후 소식이 끊긴 큰아들을 찾는 일이었지요. 정우는 아버지가 남기신 수첩에 마지막 장을 돋보기 안경을 쓰고 찬찬히 살펴보다가 흐릿하게 적힌 대구의 한 섬유 공장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어르신, 여기 수첩 구석에 아드님이 계셨던 대구의 공장 이름이 희미하게 남아 있습니다. 대구 삼화섬유라고 적혀 있네요. 삼화섬유. 그래, 그놈이 대구로 갈 때 삼화 어쩌고 하는 공장으로 간다고 했던 기억이 나. 정우야, 당장 대구로 가자. 내 눈으로 그놈을 보기 전에는 눈도 못 감는다. 박 영감님은 오랜 세월 원망으로 가득했던 지팡이를 꼭 쥐고 이번에는 아들을 향한 간절함을 담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우는 박 영감님을 모시고 곧장 대구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기차가 달리는 내내 박 영감님은 창밖을 보며 아들의 편지를 가슴에 꼭 품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후 대구에 도착한 두 사람은 수소문 끝에 옛 공장 터를 찾아갔지만 그곳은 이미 수십 년 전에 문을 닫고 커다란 아파트 단지로 변해 있었습니다. 아이고, 정우야. 공장이 없어졌구나. 내 아들을 이제 어디서 찾노? 내가 너무 늦게 온 게야. 미안하다, 내 자식아. 박 영감님이 아파트 정문 앞에서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자 정우는 주변의 오래된 부동산과 노포 상점들을 샅샅이 뒤지며 옛 공장 사람들의 행방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실례합니다. 혹시 40년 전에 여기 있던 삼화섬유에서 일하던 분들 소식 아시는 게 있습니까?
다리를 심하게 다쳤던 청년인데 혹시 기억 안 나십니까? 대여섯 군데를 돌며 허탕을 치던 중 동네에서 가장 오래된 이발소의 노인 이발사가 정우의 말을 듣고 가위질을 멈추었습니다. 삼화섬유에서 다리 다쳤던 총각. 아, 그 착했던 박씨 총각 말이구먼. 그 친구 다리를 절면서도 공장 문 닫을 때까지 정말 성실하게 일했지. 어르신, 그분을 아십니까? 지금 어디 계시는지 혹시 아시나요? 제발 도와주십시오. 고향의 아버님이 평생 오해를 풀고 찾으러 오셨습니다. 이발사는 깜짝 놀라며 이발소 거울 너머로 문 밖에 서 있는 박영감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쉬며 수첩에 주소 하나를 적어 주었습니다. 공장이 문을 닫은 뒤에 그 친구 근처 시장 모퉁이에서 자그마한 구두 수선방을 차려서 겨우 먹고 살고 있네. 다리가 불편해서 멀리는 못 가고 평생 거기서만 살았지. 정우는 이발사가 적어준 주소를 받아들고 박영감님에게 달려갔습니다. 주소지를 확인한 박영감님의 눈에 다시금 기적 같은 희망의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우와 박영감님은 이발사가 적어준 주소를 들고 대구 시내의 한 오래된 재래시장 모퉁이로 향했습니다. 시장의 북적이는 소음 속을 지나 골목 끝에 다다르자 간판도 없이 낡은 구두들이 가득 쌓인 아주 자그마한 구두 수선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곳에는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한쪽 다리를 심하게 저는 한 노신사가 묵묵히 고개를 숙인 채 손님의 구두를 닦고 있었지요. 박 영감님은 수선방 문 앞에 멈춰 서서 그 노신사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지팡이를 쥔 손을 사정없이 떨었습니다. 창식아, 내 아들 창식이 너 맞느냐? 박 영감님의 갈라진 목소리가 수선방 안으로 흘러들자 구두를 닦던 노신사의 손이 순간적으로 딱 멈추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문 밖을 바라본 큰아들 창식은 눈앞에 서 있는 아버지를 보고 믿기지 않는다는 듯 입을 벌렸습니다. 아, 아버지. 아버지가 어떻게 여기에 저를 어떻게 알고 찾아오셨습니까? 창식아, 이 못난 애비를 용서해라. 네가 나를 버린 게 아니었는데 다리가 부러져가며 나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내가 그것도 모르고 평생 너를 원망했다. 박 영감님은 지팡이도 내팽개친 채 수선방 안으로 뛰어들어가 아들의 두 손을 꼭 움켜잡았습니다. 정우는 가방에서 40년 동안 오동나무 상자 속에 잠들어 있던 누런 손편지 묶음을 꺼내어 창식의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창식 어르신, 40년 전에 보내셨던 편지들입니다. 마을 이장의 음모로 저희 아버지가 미처 전하지 못하고 보관해 두셨던 진심입니다. 이제야 온전하게 주인을 찾아왔습니다. 창식은 빛바랜 자신의 편지들을 보며 아버지를 붙잡고 눈물을 왈칵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제 편지를 읽고도 답장이 없으셔서 다리 병신이 된 자식이 싫어 저를 버리신 줄 알았습니다. 매일 밤 아버지가 원망스럽고 보고 싶어 울었습니다. 아니다, 창식아. 내 눈이 멀고 귀가 막혀 내 자식의 피눈물을 몰라봤구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 아들아. 4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서로를 원망하며 깊은 한을 품고 살았던 부자는 좁은 구두 수선방 안에서 서로를 껴안고 통곡했습니다. 이들의 천륜을 끊어놓았던 이장의 탐욕은 무너졌고 정우의 아버지가 목숨처럼 지켜온 비밀 우체통은 마침내 기적 같은 만남을 이루어냈습니다. 어르신, 이제 모든 오해가 풀렸으니 고향 집으로 내려가 가슴 아픈 세월 다 잊으시고 행복하게 사셔야 합니다. 저희 아버님도 하늘에서 기쁘게 웃고 계실 겁니다. 두 부자는 정우의 손을 꼭 잡으며 몇 번이고 고개를 숙여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가죽 가방은 텅 비었지만 정우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감동과 보람으로 가득 차올랐습니다.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마음에 들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